도대체 뭐를 먹어야 암이 다시 안 생기나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려면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암은 나쁜 세포가 아니라 환경이 잘못된 세포입니다. 즉,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몸의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우리 몸을 바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 동안 암 환자들의 식단과 회복을 연구해온 통합의학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누군가는 2년 만에 재발하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식단이었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꾸준히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암 환자들의 10년 생존율 95% 식단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인의 식탁에 맞게 다시 설계한 암세포를 굶기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냥 좋다더라 식의 정보가 아닙니다. 모두 논문과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검증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1위부터 5위까지 각 음식이 실제로 어떻게 암세포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는지 그 원리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신 분 한 번쯤 떠오르시죠? 요즘은 암이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암과 싸우는 힘을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에 좋은 음식 또는 직접 경험해 본 음식이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럼 이제 암을 이긴 사람들의 식탁,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에이, 그건 너무 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 평범한 2가지가 전 세계 의학 논문에서 암 억제 효과일 2위를 다툴 만큼 입증된 식품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가장 강력한 항암식품 48선 중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왜냐면 마늘 속 알리신이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라 하는 신호를 마늘이 멈춰 하고 끊어주는 겁니다. 이 알리신은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생마늘을 그냥 삼키면 거의 흡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진 뒤 10분만 기다리면 마법처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자르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썰고 다지고 10분만 기다렸다가 볶거나 굽거나 드시면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양파는 어떨까요? 양파는 마늘의 형제이자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관 벽에 붙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녹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덕분에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의 재발 위험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소화기계 암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졌어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마늘과 양파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기름이 알리신과 퀘르세틴을 몸속으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늘이나 양파를 드실 땐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맛도 더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양파 구이 한 접시입니다. 팬에 들기름 한 큰술, 편 썬 마늘 5쪽, 양파 반 개를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세요. 겉이 노릇해지면 완성입니다. 이걸 밥 반찬으로 한 숟갈씩 드시면 하루 필요한 알리신과 퀘르세틴이 거의 다 채워집니다. 혹은 샐러드 위에 생양파를 얇게 썰어 올리고 레몬즙과 들기름을 뿌려도 좋아요. 상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감 식단이 됩니다. 마늘의 또 다른 놀라운 작용은 암세포의 자가 파괴 버튼을 누른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 의대 실험에서 알리신이 주입된 암세포는 24시간 내에 80%가 스스로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든 완벽한 표적 치료제죠.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늘 냄새 때문에 마늘을 피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향이 바로 암세포를 괴롭히는 냄새입니다. 즉 냄새가 강할수록 활성 알리신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늘 향이 코끝을 찌를 때 지금 내 몸이 정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마늘 3쪽, 양파 반 개면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마늘과 양파는 암을 없애는 음식이 아니라 암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마늘 한 조각, 양파 한 숟갈, 그게 바로 여러분 몸속 면역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내 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생일 때 미역국 많이 끓이시죠? 그런데 이 미역이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식탁에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지만 사실 미역은 의학 논문에서도 인정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암식품 중 하나입니다. 미역과 매생이 같은 바다 채소에는 퓨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암세포에 신호를 보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퓨코이단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비정상세포만 찾아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죠.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마을 사람들도 매일 미역과 해초를 먹습니다. 그 지역은 10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늘 바다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아테네 대학 연구진이 퓨코이단을 암세포에 주입했더니 24시간 만에 종양의 크기가 60%나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정상세포는 멀쩡했어요. 자연이 만든 가장 안전한 항암제죠. 이제 미역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알긴산은 몸속의 중금속과 독소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역을 꾸준히 먹으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게다가 미역국 한 그릇이면 하루에 필요한 퓨코이단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조리법은 간단해요.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10분 불리고 들기름에 가볍게 볶은 뒤 물 1리터를 붓고 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소고기나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생이를 살짝 넣어보세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매생이는 같은 해조류지만 미역보다 퓨코이단 함량이 5배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철분, 비타민 K도 풍부해서 항암뿐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매생이를 넣을 땐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만 넣고 팔팔 끓이지 마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끈적한 맛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만든 미역국은 속이 편하고 간도 부드러워 암 치료 중인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미역국에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도 더해지고 미네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시마 조각을 물 1리터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국물만 사용하세요. 끓이기 전에 건져내야 쓸쓸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매생이 미역국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속 세포를 정화시키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속이 답답하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있을 때 이 국 한 그릇 드셔보세요. 온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 한 그릇, 그게 여러분의 면역을 살리는 습관이 될 겁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여러분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죠? 그런데 기름 많은 생선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기름진 생선이야말로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겨울철엔 참치와 방어도 좋아요. 이 오메가3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우리 몸의 세포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됩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런 환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고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암세포는 살기 힘든 환경이 되는 거예요. 즉, 오메가3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진 않지만 그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아마씨유나 들기름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식물성 기름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식물성 오메가3는 APA, DHA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그 효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이미 완성된 형태입니다. 먹자마자 바로 세포막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잠재우고 면역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오메가3는 기름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꾸준히 주 2회에서 3회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팬에 살짝 구우시거나 에어프라이어나 찜으로 조리해주세요. 세 번째, 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 들기름 구이입니다. 팬에 들기름 한 숟가락, 고등어 조각을 올리고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노릇하게 구워지면 마지막에 레몬즙을 살짝 뿌립니다. 비린내는 사라지고 상큼한 향이 올라오죠. 이 한 접시면 EPA와 DHA가 하루 권장량 이상이에요. 생선이 비싸다고요? 괜찮아요. 냉동 고등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진 생선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름이 바로 우리 세포를 살리는 힘이거든요. 오늘 저녁 기름진 고등어 한 점 어떠세요? 그 한 점이 여러분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부드럽게 기름을 칠해주고 면역의 불씨를 되살려줄 겁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시나요?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냄새, 암세포도 정말 싫어합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면역을 키우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실제로 청국장 한 숟가락 안에는 1억 마리가 넘는 유익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는 장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을 튼튼하게 해야겠죠. 청국장은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청국장 추출물을 암세포에 넣자 위암은 77%, 대장암은 76%나 억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양의 나토를 썼을 때는 효과가 10% 남짓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나토는 한 가지 균으로만 발효되지만 청국장은 20균이 함께 살아 숨쉽니다. 균의 다양성이 바로 면역력의 다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청국장은 냄새나는 백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시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끓이기 전에 청국장 반만 넣고 10분 정도 팔팔 끓입니다. 그 다음 불을 끄고 남은 절반을 넣고 살짝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열의 약한 효소는 살리고 냄새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맛은 놀랍게도 더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여기에 두부나 버섯을 넣으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이걸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 유익균의 100배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청국장은 단순히 면역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염증 환경을 없애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몸속 독소가 줄어들고 혈관의 염증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스위스 바젤대 연구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장내 유익균이 많은 그룹이 치료 반응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음식이 약보다 나은 이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청국장 속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뼈와 혈관에도 좋은 역할을 해요.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국장찌개. 이건 기본이죠. 하지만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고소한 향이 더해지면서 향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청국장 비빔밥 밥 위에 청국장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 김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참기름이 냄새를 잡아주고 고소함은 2배가 됩니다. 세 번째,
냉청국장 소스 청국장에 무가당 두유를 섞고 오이채, 양파를 넣어 시원하게 냉국처럼 만들어 드세요. 여름철에는 최고의 면역식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한 큰술, 찌개 한 뚝배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을 고치면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청국장의 냄새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몸속 암세포가 도망가고 있구나. 오늘 저녁 된장찌개 대신 청국장 한 그릇 어떠세요?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장을 깨우고 면역의 스위치를 켜줄 겁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이건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에이, 채소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20년간 12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하루에 채소를 200g 이하로 먹는 그룹과 800g 이상 먹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모든 암 사망률이 47%나 차이 났습니다. 특히 녹색을 띠는 채소에서 결과가 가장 뚜렷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무, 배추 같은 채소에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스스로 파괴되도록 만듭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넣자 72시간 만에 암세포의 85%가 스스로 죽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든 항암제입니다. 그럼 왜 녹색일까요? 초록빛 색소에는 클로로필, 즉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엽록소는 몸속 독소와 중금속을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즉 몸속 청소부이자 혈액의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이런 채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설포라판은 자르는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늘처럼 썰고 다진 후 10분 정도 기다려야 활성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익히기 전에 조금만 썰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오래 익히면 효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딱 1분만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먹어보세요. 첫 번째, 브로콜리 데칭어에 들기름 한 방울. 들기름 속 오메가3가 설포라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양배추즙 대신 양배추 샐러드. 생으로 먹을 때 위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일 시금치 녹즙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0ml로 시작해서 한 달에 400ml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녹즙이 부담된다면 채소 스프로도 충분합니다.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를 물에 넣고 30분만 끓이세요. 간은 천일염으로 살짝만, 채소를 꾸준히 먹으면 몸속 NK 세포가 활발해집니다. 이 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다니며 직접 공격하는 세포죠. 즉 여러분이 브로콜리 한 송이를 먹을 때 몸속에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자는 항상 채소 쪽이에요. 시청자분들 중 나는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양의 문제예요. 몸이 변하려면 하루 최소 400g, 큰 손으로 2번 가득 쥐는 양은 먹어야 합니다. 반찬으로 조금 집어먹는 정도로는 몸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먹어보세요. 피부가 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몸의 냄새가 바뀝니다. 그건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고기 반찬 옆에 브로콜리 한 송이만 더 얹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속 세포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 오늘 5가지를 살펴봤죠.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받아도 생활 습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밖에 안 납니다. 딱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밥을 급하게 먹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의 간은 해독을 해요. 그런데 늦게 자거나 수면이 끊기면 간은 해독을 제대로 못하고 피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결국 염증이 올라가고 면역은 떨어집니다. 암세포는 면역이 약해진 틈을 노립니다. 최대한 건강한 수면을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세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을 무조건 피하는 분들 의외로 많죠? 하지만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 눈을 뜨게 하는 영양소예요. 하루 20분만 햇빛을 쬐어도 암 발생률이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산책해 주세요. 네 번째, 숨입니다. 여러분, 숨을 얼마나 깊게 쉬시나요? 대부분은 얕게, 빠르게 숨을 쉽니다. 그런데 얕은 호흡은 산소가 폐 끝까지 닿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까 산소가 부족한 환경, 암세포가 좋아한다고 했죠? 하루 한 번 조용히 앉아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췄다가 4초 내쉬어 보세요. 이걸 10번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산소로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 5번째, 감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30년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웃는 분들은 회복이 빠르고 늘 걱정하는 분들은 항상 늦게 낫습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에요. 불안, 분노, 후회, 원망. 이런 감정이 오래 쌓이면 몸속 염증이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웃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몸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음식을 천천히 나누고 감사하며 먹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의 생활 습관 5가지를 더하면 그건 병을 막는 생활의 공식이 됩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습관이 치료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